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 욕망과 분노가 뒤엉켜 최악의 비극을 낳은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2008년 대한민국 서울을 뒤흔들었던 하왕 신미동 방화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엽기적이고 광적인 복수극으로 기록되며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파괴적인 감정의 끝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이 사건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병폐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 어떻게 결합하여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사건은 2008년 1월 3일, 새해의 희망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시기에 서울 성동구 하왕 신미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중생 자매와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였습니다. 평범하고 단란했던 이 가정의 네 여성, 즉 어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두 명의 어린 여중생 자매의 삶은 한순간에 잔혹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악마의 손길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여중생 자매의 외삼촌이자 피해자 어머니의 남동생인 윤모 씨였습니다. 그는 피를 나눈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극단적인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배신감, 그리고 광적인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 범행 방식의 잔혹성과 철저한 계획성 때문입니다. 윤 씨는 단순히 살인에 그치지 않고 미리 휘발유를 준비해 피해자들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분노와 복수심이 폭발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결과임을 명백히 시사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아파트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고 한밤중에 벌어진 끔찍한 화재는 이웃 주민들을 공포와 경악에 떨게 했습니다. 평화롭던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재 진압 후 현장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명의 여성은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고 맹렬한 불길에 탄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숙련된 감식반이 현장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 분석과 주변 탐문 수사, 그리고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이 피해자 가족에 가까운 혈육인 윤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윤 씨는 범행 직후 야반 도주했다가 며칠 뒤 은신처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윤 씨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40대 남성에 불과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떤 끔찍한 광기와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악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 씨의 범행 동기는 수사 과정에서 점차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가정 불화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나와 매형을 비롯한 누나 일가족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깊은 불만이 가장 큰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씨는 평소 누나와 매형이 자신을 무시하고
깔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벌, 직업,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누나 가족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극심한 좌절감과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그의 내면에 깊은 골을 만들며 증오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실제로 윤 씨는 결혼 후에도 별다른 안정적인 직업 없이 지내며 누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능력하다는 비난을 받으며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누나 가족은 그에게 기대했던 바와 달리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그의 무능력과 게으름에 실망하여 점차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윤 씨에게는 마치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대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윤 씨의 마음속에서는 좌절감,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여 점차 거대한 어둠으로 변해갔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멸적인 에너지로 응축되었습니다. 그는 누나 가족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조카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누나가 자신의 의견이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듯한 행동 등 사소하지만 반복적인 일들이 그의 내면에 쌓여 증오심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며 누나 가족에게 자신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광적인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몽상적인 생각이었을지 모르나 점차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서적에서 가족을 살해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내용의 소설을 읽게 되었고 이를 통해 비뚤어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험살인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는 누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끔찍하고 비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나 가족에게 자신을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든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하겠다는 광적이고 병적인 복수심이 더 크게 그리고 강렬하게 작용했습니다. 돈은 단지 복수의 수단이자 명분에 불과했을 뿐 진정한 목적은 가족에 대한 파괴적인 증오심의 표출이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끔찍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2008년 1월 3일 새벽 그는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들고 아무도 모르게 누나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서자마자 잠들어 있던 누나와 어린 조카들 그리고 노쇠한 외할머니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평화롭던 잠자리는 순식간에 피와 비명으로 얼룩진 아수라장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제대로 저항할 틈도 없이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윤 씨는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모습으로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윤 씨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완전 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고 윤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죽이고 그 집을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책감이나 동요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윤 씨는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뒤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노련하고 치밀한 수사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지문과 발자국, 그리고 아파트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씨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윤 씨는 충청남도 공주의 한 외딴 지역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윤 씨는 비교적 태연하고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지만 끈질긴 수사관들의 신문 끝에 결국 자신의 모든 범행을 상세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누나 가족이 자신을 무시하고 학벌이 좋고 똑똑한 조카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자신은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깊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실패자이며 모든 불행의 원인이 누나 가족의 무시와 냉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술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깊은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가족에 대한 비뚤어진 애증에 사로잡히면 이토록 잔혹하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이미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 누나 가족의 무관심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과 누나 가족의 태도가 자신을 범죄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미리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며 특히 피를 나눈 가족에게 저지른 폐륜적인 범죄라는 점을 들어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어린 조카들을 포함한 무고한 4명의 목숨을 잔혹하게 앗아간 살인과 방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윤 씨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매우 드문 일이며 그만큼 이 사건의 죄질이 극도로 반인륜적이고 잔혹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윤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선고받으며 그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감형 사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가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반성 등이 고려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죄는 무겁고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영원히 사회와 격리된 채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감옥 안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왕 심리동 방화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신성해야 할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 이러한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가족은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안식이 존재하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잔혹한 범죄와 파괴적인 갈등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관계 내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갈등,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앙금, 그리고 열등감과 소외감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부재와 이해 부족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것입니다. 둘째, 한 개인의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이 어떻게 극단적인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윤 씨의 사례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심리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사회는 이러한 개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기울이고 그들이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과연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윤 씨와 같은 사례는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외면당했을 때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신 건강 문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과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예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책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언론과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현대판 존속 살해이자 폐륜 범죄의 극치라고 부르며 범인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배신감과 광적인 복수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여러 다큐멘터리와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범죄 심리 분석 매체 등에서 재조명되며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회 병리 현상을 탐구하는 충격적인 사례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곤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저명한 소설가인 조정래 작가가 그의 작품에서 교육열의 비극으로 언급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윤 씨의 누나가 오직 자녀들의 교육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동생에게는 무관심하고 소홀했던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지나치고 왜곡된 교육열이 오히려 가족 간의 진정한 유대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윤 씨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사건 이면에 존재했던 복잡다단한 가족관계와 그들을 짓누르던 사회적 압력, 그리고 불균형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왕 심리동 방화 살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둡고 취약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렬하게 던집니다. 개인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 가족 간의 뿌리 깊은 소통 부재와 갈등, 그리고 사회적 소외와 단절이 복합적으로 결합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족관계의 진정한 의미, 서로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소통하는 사회의 중요성,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남긴 상흔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윤 씨처럼 깊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고통받거나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이와 같은 참혹한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길일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좀 더 관용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